안녕하세요. 이엄마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면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제가 하는 이 면 요리는 외식을 즐기지 않는 한국 사람에게 어쩌면 아주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외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요리인데요. 오늘 저는 쌀국수를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쌀국수는 쌀 생산량이 아주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같은 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아주 자주 해먹는 그러한 요리예요. 오히려 그 나라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보다는 이 쌀로 만든 이 국수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해서 먹는 것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엄맘이 이 쌀국수의 장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쌀국수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 쌀국수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 성분표를 한번 봤거든요. 성분표를 보니까 거기에 90%가 쌀, 10%가 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소금이 아주 약간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쌀국수는 짜지 않아요. 보통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보면 나트륨 함량이 면 자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이 국수를 삶잖아요. 그럼 그 국물이 약간 짭짤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면에 아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쌀국수는 짜지 않아서 좋아요. 또 두 번째 좋은 이유. 자, 밀가루에 그 글루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쌀국수는 밀가루의 그 면보다는 소화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면은 오랫동안 쫄깃쫄깃하고 또 면 자체가 물에 들어가면 밀가루는 이렇게 퉁퉁 불어버리잖아요. 이 쌀국수는 이렇게 크게 붙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밀가루의 그 면보다는 조금 비싸요. 하지만 이 쌀국수의 장점을 알고 이 쌀국수를 드셔본 분들은 가능하면 이 밀가루의 이 면보다는 쌀국수를 더 많이 찾아요. 그래서 쌀국수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쌀국수를 해볼 텐데 오늘 제가 할 쌀국수는 그냥 이렇게 국물이 있는 온면이 아니고 이렇게 볶음 쌀국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재료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마른 겉면이에요. 이게 바로 쌀국수, 쌀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라 있어요. 자, 이것은 2인분 분량이고요. 180g 정도가 2인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야채는 각 가정의 냉장고 사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엄마는 늘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색깔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골고루 들어가야지 예쁘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초록색의 청경채, 이 엄마이 아주 좋아하는 야채예요. 그 다음에 하얀색의 숙주, 주황색의 당근, 달짝지근한 양파, 그 다음에 버섯은 저는 느타리 버섯을 준비했는데 뭐 표고도 괜찮고 뭐 팽이도 괜찮고 없으면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야채를 준비해 주시고, 이 볶음 쌀국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양념장 소스죠. 소스를 만들 재료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자, 간장이 5큰술이 필요하고요. 자, 배가 60g, 양파가 60g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마늘이 1작은술이 필요하고 조청이 3큰술이 필요해요. 깨가 1큰술, 다진 파가 1큰술, 그 다음에 참기름이 1작은술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재료 소개를 마쳤고 제일 먼저 한번 쌀국수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쌀국수는 끓는 물에 삶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끓는 물에 삶는다면 쌀국수 특유의 그 쫄깃한 맛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주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쌀국수는 뜨거운 물에 밀가루 면을 삶듯이 삶는 게 아니고 이것은 찬물에 오랫동안 불려 놔야 돼요. 보통 한 30분, 뭐 어떤 분들은 1시간까지 불리기도 해요. 원래 이 쌀국수 를 파는 그 상자에 보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불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져봤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엄마는 보통 한 30분 약간 넘게 불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으로 국물이 있는 온면을 만들 때는 이렇게 불린 쌀국수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야 돼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또 찬물에 한번 살짝 헹궈 주셔서 물기를 빼주시면 되고, 자, 오늘처럼 이 엄마처럼 이렇게 볶음 요리를 할 때는 그냥 불려서 물기를 뺀 상태 그대로 그냥 요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엄마이 자, 이 쌀국수를 미리 불려놨어요. 아주 부드러워졌죠? 아주 부드럽고 씹었을 때 아주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볶음 쌀국수 할 때는 면발이 이렇게 칼국수처럼 생긴 면발이 훨씬 좋아요. 요리할 때 엉기는 것도 덜하고, 야채와 뭐 조화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칼국수 모양의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면 형태의 아주 얇은 소면 형태의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온면에 적당할 것 같고, 보통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칼국수 형태의 쌀국수를 미리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야채를 한번 손질해 볼까요? 자, 청경채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꼭 배추처럼 생겼어요. 배추를 아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것을 보통 이렇게 십자 형태로 칼집을 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칼집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뜯어 주시는데, 만약에 청경채가 아주 크다 하면은 여기 좀 커 보이죠? 큰 것은 한 번 더 칼집을 내서 이렇게 손질을 해 주시면 돼요. 길이가 긴 것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초록색을 내기 위해서 오늘 청경채를 사용했어요. 뭐 피망도 괜찮고, 초록색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히 다른 것으로도 응용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청경채를 준비하셨는데, 청경채를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놓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엄마는 바로 그냥 여기서 요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찢어주세요. 결대로. 느타리 버섯 대신에 표고버섯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버섯은 사실 이렇게 볶다가 보면 물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느타리를 흔히 요리하실 때 미리 데쳐서 물기를 꼭 짜서 그렇게 요리를 하시는데, 이 엄마는 그냥 한 번에 다 요리를 하겠어요. 어차피 이 볶음 쌀국수에는 소스가 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엄마는 굳이 뭐 데쳐서 물기를 안 짰어요.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버섯을 준비해 주세요. 버섯과 이런 야채의 분량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넣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넣으셔도 되고. 자, 이제는 양파를 한번 준비해 볼까? 양파도 이것과 같은 모양의 그냥 채를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를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당근도 채를 썰어 주세요. 보통 당근은 이렇게 채를 썰면 그 채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요리할 때 일정한 길이를 위해서 채를 썰 때는 반을 가른 다음에, 자, 반을 가른 다음에 이렇게 채를 썰면 길이가 일정하겠죠. 자, 이것은 그냥 놓고, 자, 당근 채 썰기는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근은 아주 딱딱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을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요. 자, 이렇게 채를 썰면 모양도 아주 예쁘지만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주로 이런 방법으로 채를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짜투리는 하나 남겼네요. 자, 당근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엄마미 처음으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볶음 쌀국수를 만들었는데, 어디서 들은 적은 있어요. 분명히 볶음 쌀국수에는 굴소스하고 숙주가 들어간다더라. 요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처음에 쌀국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굴소스를 대체할 만한 소스를 이 엄마미 그냥 만들었어요. 그 대체할 만한 소스의 가장 중심되는 양념이 바로 이 양파하고 배예요. 자, 그래서 동량을 준비하세요. 60g. 동량의 양파와
배를 준비하신 다음에 자, 이것으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곱게 갈아서 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파와 배를 일단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한 다음에 자, 곱게 갈아서 그 즙을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동량의 비율로 이 배와 양파를 준비하세요. 이 양파는 참 달짝지근한 맛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죠. 배도 그렇고요. 배는 달짝지근하면서 시원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서 곱게 갈아서 우리는 그 즙을 사용할 거예요. 자, 60g, 60g. 굳이 60g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거의 동량으로 이렇게 갈아서 자, 우리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6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배와 양파를 곱게 갈아서 즙을 만들어서 우리가 6큰술을 사용할 거예요. 1큰술, 2큰술, 3큰술, 4큰술, 5, 6. 거의 없죠. 1큰술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6큰술만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 내서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하는 중간에 제가 몇 큰술이더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리를 내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간장은 5큰술. 제가 미리 계량을 해놨어요. 5큰술에 간장을 넣으시고 보통 뭐 유기농, 진간장, 양조간장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공해 간장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만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갈 양념은 참기름은 맨 나중에 넣어주세요. 향이 날 수 있도록. 자, 조청을 한번 넣어볼까요? 조청 3큰술이에요. 굴소스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달짝지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엄마도 그거 대신에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청을 3큰술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깨 아주 갈았어요. 갈아서 1큰술을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마늘 1작은술이 들어가요. 마늘 1작은술 들어가고 나머지 마늘은 제가 좀 이따 팬에 볶을 때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도 팬에 볶을 때 사용할 거고 참기름은 나중에. 자, 그러면 굴소스를 대체할 만한 특제 이현맘 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자, 쌀국수의 제일 그 중요한 맛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소스거든요. 제가 특제 무슨 이현맘 소스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불고기 양념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야채가 준비되고 소스가 준비됐다.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통 이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중국식 큰 팬이 필요해요. 이렇게 큰 팬. 이 엄마 집에 그렇게 큰 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재료의 분량은 2인분이지만 이 엄마는 오늘 1인분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불려놓은 쌀면은 1인분 분량인데 제가 보니까 90g이거든요. 약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냉긴 상태에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일을 먼저 약간 두르시고 대부분 보면 이건 중국 요리는 아니지만 중국 요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을 두르시고 여기다가 항상 이 파나 마늘 같은 향신료를 먼저 볶아줘요. 그래서 이 팬과 기름에 이 마늘과 파의 그 향이 벨 수 있도록 나머지 총 그래서 2작은술을 제가 준비했네요.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파를 넣어서 아직 팬이 달궈지지 않았어요. 팬이 달궈지면 뜨거운 불에 살짝 볶아내면 돼요. 자, 팬이 이제 달궈졌고 자, 이렇게 해서 얼른 볶아주세요. 얼른 볶아서 이 향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자, 타지 않게 잘 볶아주시고 제가 준비한 야채 중에서 뭘 제일 먼저 넣으면 될까요? 자, 당근하고 양파겠죠. 원래 따로따로 볶으면 좋은데 그렇게 사실 따로따로 볶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같이. 요 정도 좀 남길까요?
자, 같이 볶으면 아무래도 당근의 그 주황색이 양파에 좀 스며들기는 해요. 하지만 따로 볶는 것을 감수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센 불에 얼른 아주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타지 않도록. 파와 마늘을 쉽게 타기 때문에 센 불에 얼른 볶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버섯을 좀 넣으세요. 버섯도 밑간을 해도 괜찮아요. 버섯을 좀 넣고 얼른 볶아주세요. 자, 중국식 요리는 아주 센 불에서 모든 걸 요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볶음 요리다 보니까 센 불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야채를 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서 밑간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엄마는 그냥 밑간을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이 간장 소스가 들어가니까 밑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볶은 다음에, 자, 이제 청경채를 좀 넣어 볼까요? 청경채를 넣고 준비한 쌀국수를 넣으면 돼요. 쌀국수 면을 좀 남기겠어요. 자, 쌀국수보다 야채 양이 훨씬 많은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준비한 양념장을 한번 끼얹어서 한 번 더 볶아주세요. 면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 남겼어요. 자, 불을 조금 낮추시고, 이 국물이 야채와 면에 충분히 그 국물의 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섞이도록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국물과 면을. 자, 이 상태에서 맨 나중에 숙주를 넣으면 돼요. 숙주는 푹 익히는 게 아니라 약간 아삭아삭한 맛이 씹힐 정도로, 숨만 약간 죽을 정도로 나중에 숙주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숙주를 조금 더 넣을까요? 숙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제가 불을 좀 낮췄는데, 이 볶음 쌀국수 할 때는 국물이 약간 있어야 돼요. 너무 뻑뻑하지 않게 국물이 약간 있어야 이 국물이 국수에 잘 간이 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물기가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요리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불을 끄고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향을 내주세요. 자, 1인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양이, 제가 좀 남겼죠? 90g 해도 양이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야채가 들어가서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넣고 이제는 이것을 그릇에 담아내면 오늘의 요리는 끝입니다. 아주 뭐 재료 준비가 좀 손이 가서 그렇지 요리 자체는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 그래서 보면 약간 물기가 있어서 촉촉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릇에 한번 잘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밀가루 면보다는 이렇게 쌀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훨씬 고급 요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야채를 조금씩 남기고 제가 1인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을 아주 근사한 접시에 놓고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 접대 음식으로 이렇게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내놓으면 아주 맛있어 보이죠? 김이 무럭무럭 나고 아주 맛있어 보여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쌀면을 사용했는데 혹시 우동면을 사용해서 볶음면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동면을 사용하신다면 소스를 제가 한 이 소스 말고 좀 더 색다른 소스로 첫 번째 춘장을 이용한 볶음 짜장 우동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어서 약간 빨갛게 요리를 하셔도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엄마미 이렇게 완성했는데 어쩌죠? 드시고 싶으시죠? 자, 금방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 요리를 보시고 꼭 잊어버리시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요리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STV.tv, Save Our Souls Network.